여러분,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다들 그렇게 하는데 너만 왜 그래? 나이 들면 원래 그런 거야. 성실하게 살면 결국 성공해. 부모 말이 다 옳다. 우리가 살면서 귀에 못이 박이도록 들어온 말들입니다. 이른바 상식이라고 불리는 것들이죠. 그리고 우리는 이 상식을 의심 없이 믿었습니다. 아니, 의심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그런데 이상합니다. 그 상식대로 살았는데 왜 제 인생은 이렇게 힘들까요? 모두가 옳다고 한 길을 걸었는데 왜 저만 낭떠러지에 서 있는 것 같을까요? 실패했을 때 세상은 이렇게 속삭입니다. 내가 상식을 안 지켜서 그래. 아침 일찍 출근하고 상사 말 잘 듣고 야근도 마다 않고 회식 자리도 빠지지 않았습니다. 부모님이 좋다는 직장 들어가고 적당한 나이에 결혼하고 아이도 낳았습니다. 모두가 말하는 정상적인 삶의 코스를 충실히 따랐습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공허할까요? 왜 이렇게 숨이 막힐까요?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내가 부족한 걸까? 내가 욕심이 과한 걸까? 아닙니다. 여러분은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더 무서운 건 우리가 이 상식들의 의문을 제기하는 순간 주변에서 이렇게 말한다는 겁니다. 너 너무 삐딱하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세상 그렇게 만만한 줄 알아? 현실을 좀 받아들여. 결국 우리는 다시 상식이라는 틀 안으로 돌아갑니다. 왜냐하면 그게 안전해 보이니까요. 모두가 가는 길이니까요. 오늘 저는 헤겔이라는 철학자의 눈을 빌려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 합니다. 여러분을 괴롭히는 건 여러분의 부족함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오히려 여러분을 가두고 있는 상식이라는 이름의 감옥이 문제일 수 있습니다. 헤겔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익숙한 것은 그것이 익숙하다는 이유만으로 제대로 인식되지 못한다.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너무 당연하다고 믿는 것들은 정작 그것이 정말 옳은지 의심조차 하지 않게 된다는 뜻입니다. 마치 공기처럼 너무 익숙해서 그것이 우리를 질식시키고 있는지도 모르는 채 살아간다는 거죠. 오늘 우리는 당연하다고 믿어왔던 것들을 한번 의심해 볼 겁니다. 그리고 그 너머에서 진짜 나를 만나는 여정을 시작할 겁니다. 먼저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소금은 무엇입니까? 너무 쉬운 질문 같죠? 여러분은 아마 이렇게 대답하실 겁니다. 소금은 하얗고 짜고 결정체 형태로 되어 있는 물질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헤겔은 여기서 날카로운 질문을 던집니다. 소금은 하나인가요? 아니면 여러 개인가요? 무슨 말이냐고요? 생각해 보세요. 소금에는 하얀색이라는 성질이 있고 짠맛이라는 성질이 있고 결정체라는 성질이 있습니다. 그럼 소금은 하나일까요? 세 개일까요? 만약 소금이 하얀색이라면 짠맛은 소금이 아니어야 하지 않을까요? 만약 짠맛이 소금이라면 하얀색은 부차적인 것일까요? 우리는 이런 복잡한 질문에 대답하기 싫습니다. 그래서 상식이라는 편한 답을 꺼냅니다. 그냥 소금이라는 하나의 틀 안에 여러 성질이 섞여 있는 거야. 바로 이겁니다. 이게 상식입니다. 우리는 복잡한 것을 단순하게 만들어서 이해하려고 합니다. 그게 편하니까요. 그게 안전하니까요. 그게 생각하지 않아도 되니까요. 이제 이 질문을 여러분 자신에게 적용해 봅시다. 여러분은 누구십니까? 나는 40대 평범한 회사원이야. 나는 실패한 사업가야. 나는 무능한 사람이야. 나는 이혼한 사람이야. 나는 백수야. 우리는 자신을 딱 하나의 딱지로 정의합니다. 마치 소금을 그냥 소금이라고 부르는 것처럼요. 하지만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안에는 얼마나 많은 것들이 있습니까? 때로는 자신감 넘치는 모습, 때로는 두려워하는 모습, 과거의 성공 경험, 최근의 실패 경험, 사랑하는 마음, 상처받은 마음, 아직 시도하지 않은 가능성들, 아직 발견하지 못한 재능들,
숨겨둔 꿈들, 포기하지 않은 희망들. 여러분은 수천 가지 가능성과 수천 가지 모순을 동시에 품고 있는 복잡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세상의 상식은 여러분을 딱 하나로 규정해버립니다. 넌 실패자야. 넌 나이 들었어. 넌 능력이 없어. 넌 이제 늦었어. 더 무서운 건 여러분 스스로도 그 딱지를 믿어버린다는 겁니다. 세상이 붙인 꼬리표가 어느새 여러분의 정체성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딱지에 맞춰 행동하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50세 김 부장. 20년간 성실하게 일했습니다. 그런데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합니다. 김 부장은 퇴사 통보를 받습니다. 그 순간부터 김 부장은 자신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나는 버림받은 사람이야. 아닙니다. 김 부장은 20년간의 경험을 가진 사람이고 성실함이라는 자산을 가진 사람이고 이제 새로운 가능성을 탐색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상식은 말합니다. 50세에 퇴사하면 끝이야. 다들 그렇게 말해. 김 부장은 그 말을 믿습니다. 그리고 이력서도 내지 않습니다. 새로운 도전도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상식이 그렇게 말했으니까요. 이게 감옥입니다. 복잡한 여러분을 단순한 딱지 하나로 고정시켜버리는 것.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도 그 딱지를 믿어버리는 것. 그리고 그 딱지에 맞춰 살아가는 것. 헤겔은 이것을 지각의 단계라고 불렀습니다. 우리가 세상을 볼 때 복잡한 본질은 보지 못하고 겉으로 드러난 성질만 보는 단계죠. 여러분을 실패자로 보는 사람들은 여러분의 본질을 보지 못합니다. 겉으로 드러난 하나의 사건만 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여러분 전체를 판단합니다. 여러분이 지금 힘든 이유는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세상이 여러분에게 붙인 상식적인 딱지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슬픈 건 여러분 스스로 그 딱지를 떼어내지 못하고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딱지를 떼어내는 순간 여러분은 상식에서 벗어난 사람이 되니까요. 그게 두렵죠. 이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봅시다. 우리 삶에는 보이지 않는 법칙들이 있습니다. 마치 만유인력의 법칙처럼 우리는 인생에도 어떤 법칙이 있다고 믿습니다.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 착하게 살면 복을 받는다. 정직하게 일하면 성공한다. 부모 말을 들으면 잘 된다. 명문대를 나오면 인생이 펼쳐진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믿는 삶의 법칙입니다. 이른바 상식이죠. 우리는 이 법칙들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어릴 때부터 수도 없이 들어왔으니까요. 학교에서 선생님이 말했습니다. 부모님이 말했습니다. 텔레비전에서 말했습니다. 책에서 말했습니다. 모두가 말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이 법칙들 정말 맞나요? 열심히 노력했는데 실패하신 분 계시죠? 착하게만 살았는데 손해만 본 분 계시죠? 부모 말씀 잘 들었는데 인생이 꼬인 분 계시죠? 좋은 대학 나왔는데 백수인 분 계시죠? 그럼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분이 문제일까요? 아니면 그 법칙이 문제일까요? 헤겔은 여기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는 이것을 오성의 단계라고 부르는데 핵심은 이겁니다. 우리가 믿는 법칙들은 객관적 진리가 아니라 인간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 임의로 만들어낸 틀일 뿐이다. 무슨 말이냐고요? 예를 들어볼까요? 조선시대에는 이런 상식이 있었습니다. 여자는 집안에만 있어야 한다. 양반은 일하면 안 된다. 상놈은 평생 상놈이다. 과부는 재혼하면 안 된다. 이게 그 시대의 법칙이었습니다. 모두가 믿었죠. 의심하는 사람은 비상식적인 사람, 버릇없는 사람으로 낙인 찍혔습니다. 심지어 처벌받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보면 어떻습니까? 황당하죠? 어떻게 그런 걸 믿고 살았을까 싶죠?
그런데 조선시대 사람들은 이게 영원한 진리라고 믿었습니다. 모두가 그렇게 말하는데 이게 틀릴 리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늘이 정한 이치라고까지 믿었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믿는 상식들은 어떨까요? 나이 들면 새로운 걸 배울 수 없다. 50대 넘으면 이직이 불가능하다. 한번 실패하면 끝이다. 부모 세대보다 못 사는 건 당연하다. 집이 없으면 결혼할 수 없다. 이것들도 영원한 진리일까요? 아니면 지금 시대 사람들이 만들어낸 임의의 법칙일까요? 100년 후 사람들이 우리 시대를 보면 뭐라고 할까요? 21세기 사람들은 참 웃기네. 나이로 사람을 판단하다니. 한 번의 실패로 인생이 끝난다고 믿다니. 참 답답한 시대였네. 해겔의 핵심 통찰은 이겁니다. 세상은 고정된 법칙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끊임없이 변화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변화하는 세상에 고정된 법칙을 억지로 적용하려고 합니다. 그게 상식입니다. 더 무서운 건 이 상식들이 누구에게 유리하게 만들어졌는지 한번 생각해 보는 겁니다. 나이 들면 새로운 걸 못 배운다는 상식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젊은 세대가 기득권을 유지하는 데 유리합니다. 나이 든 사람들이 도전하지 않으니까요. 한번 실패하면 끝이라는 상식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실패를 경험하지 않은 기득권층이 자기 자리를 지키는데 유리합니다. 실패한 사람들이 다시 일어나지 못하니까요. 부모 말을 무조건 따라야 한다는 상식은 누구에게 유리할까요? 부모 세대가 자녀를 통제하는 데 유리합니다. 자녀들이 자기 길을 가지 못하니까요. 해겔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보편적 진리라고 부르는 것들의 대부분은 사실 특정 집단의 이익을 위해 만들어진 규칙일 뿐이라고요. 여러분이 노력은 배신하지 않는다는 말을 믿고 열심히 했는데 실패했다면 그건 여러분이 부족해서가 아닙니다. 그 법칙 자체가 불완전했던 겁니다. 세상은 단순한 법칙 하나로 설명될 수 없으니까요. 노력만으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운도 필요하고 타이밍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하고 때로는 불공정한 시스템을 깨부술 용기도 필요합니다. 하지만 상식은 이렇게 복잡한 걸 말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하게 말합니다. 노력하면 된다. 그리고 실패하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노력이 부족했다. 이게 상식의 폭력입니다. 복잡한 세상을 단순한 법칙으로 설명하고 그 법칙에 맞지 않으면 개인의 탓으로 돌려버립니다. 여러분이 지금 괴로운 이유는 여러분의 삶이 잘못돼서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무한한 가능성을 타인이 만든 좁은 상식의 법칙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 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상식의 감옥에서 탈출할 수 있을까요? 해겔의 철학에서 배울 수 있는 3가지 인생 인사이트를 나눠드리겠습니다. 첫째, 실패를 끝이 아니라 전환점으로 보십시오. 해겔은 반전된 세계라는 개념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부정적이라고 생각했던 것이 실은 긍정적인 힘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예를 들어 볼까요? 상식의 눈으로 보면 실패 끝, 나이들 쇠퇴, 고통 불행, 좌절 무능. 하지만 해겔의 눈으로 보면 실패 기존 방식이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신호, 나이들 더 깊은 통찰을 얻을 수 있는 기회, 고통 낡은 껍질을 벗고 성장하는 과정, 좌절 더 나은 방향을 찾으라는 우주의 신호. 여러분이 지금 겪는 고통은 여러분이 틀렸다는 증거가 아닙니다. 오히려 기존의 좁은 상식이 여러분에게 더 이상 맞지 않는다는 확장 신호입니다. 실제 예를 들어볼까요? 스티브 잡스는 자기가 만든 애플에서 쫓겨났습니다. 상식으로 보면 완전한 실패죠. 하지만 그는 나중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애플에서 해고당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일이었다. 성공의 무게가 초보자의 가벼움으로 바뀌었고 나는 인생에서 가장 창조적인 시기로 들어갔다. J. K. 롤링은 이혼하고 실직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며 생활보호 대상자로 살았습니다. 상식으로 보면 인생의 바닥이죠. 하지만 그 시기에 해리포터를 썼고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작가가 되었습니다.
번데기가 나비가 되려면 번데기 껍질을 찢어야 합니다. 아프죠? 피도 나고 힘들죠? 하지만 그 아픔 없이는 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아프다는 건 여러분이 새로운 날개를 펼치려고 한다는 증거입니다. 날 준비를 하고 있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모두가 그렇다는 말을 가장 경계하십시오. 헤겔은 주인과 노예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노예는 주인의 생각을 자기 생각인 줄 압니다. 주인이 이게 옳다고 하면 의심 없이 받아들이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이렇게 한다, 다들 저렇게 산다, 요즘 시대가 그렇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이런 말을 들으면 우리는 의심 없이 따릅니다. 왜냐하면 모두니까요. 하지만 생각해보세요. 그 모두는 누굽니까? 실은 모두가 아닙니다. 그냥 지금 목소리 큰 사람들이고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이고 우연히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일 뿐입니다. 갈릴레오가 지구가 돈다고 했을 때 모두가 비웃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아는 상식은 태양이 돈다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누가 옳았습니까? 라이트 형제가 인간이 날 수 있다고 했을 때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모두가 아는 상식은 인간은 날 수 없다였으니까요. 하지만 결국 어떻게 됐습니까? 여러분에게 왜 그래야만 하지? 라고 질문할 권리가 있습니다. 왜 50대는 도전하면 안 되지? 왜 실패하면 안 되지? 왜 남들과 다르면 안 되지? 왜 모두가 가는 길을 가야 하지? 왜 상식을 따라야 하지?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여러분은 노예에서 주인으로 가는 첫걸음을 내딛는 겁니다. 상식의 의문을 제기하는 건 무례한 게 아닙니다. 그건 깨어있는 겁니다. 생각하는 겁니다. 자유로워지는 겁니다. 셋째, 모순을 껴안으십시오. 상식은 흑백 논리를 좋아합니다. 성공 아니면 실패, 젊음 아니면 늙음, 선 아니면 악, 강함 아니면 약함, 옳음 아니면 그름. 하지만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헤겔 철학의 핵심은 변증법입니다. 모순되는 두 개가 싸우다가 결국 하나로 통합된다는 거죠. 여러분을 보십시오. 실패했지만 배웠습니다. 상처받았지만 더 강해졌습니다. 나이 들었지만 더 현명해졌습니다. 무너졌지만 다시 일어섰습니다. 약했지만 이제는 단단합니다. 이 모순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십시오. 나는 실패했지만 동시에 성장하고 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때 여러분은 상식이라는 평면적인 감옥을 벗어나 입체적인 삶의 주인이 됩니다. 상식은 말합니다. 넌 실패자야.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나는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고 그 경험으로 더 강해진 사람이다. 상식은 말합니다. 넌 늙었어. 하지만 진실은 이겁니다. 나는 더 많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다. 모순을 인정하는 순간 여러분은 자유로워집니다. 더 이상 하나로 규정될 필요가 없습니다. 여러분은 복잡하고 모순적이고 그래서 아름다운 존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지금 주저앉아 계시나요? 나는 상식적으로 살지 못했다는 자책감에 시달리고 계시나요? 잠깐만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상식대로 산 사람들은 정말 다 행복할까요? 모두가 가는 길을 간 사람들은 다 성공했을까요? 아니죠. 오히려 그 길 위에서 방황하는 사람들이 더 많습니다. 상식대로 살았는데 행복하지 않아서 고민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헤겔은 말했습니다. 정신이 성장하려면 반드시 부정과 고통을 통과해야 한다고요. 상식이라는 감옥은 안락해 보입니다. 모두가 같은 생각을 하니까 외롭지 않죠. 모두가 같은 방향을 보니까 불안하지 않죠. 하지만 그 안에서는 영원히 숨을 쉴 수 없습니다. 진짜 나를 만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느끼는 그 답답함, 그 좌절감은 사실 여러분의 영혼이 감옥벽을 두드리는 소리입니다. 여기는 너무 좁아. 나는 더 넓은 세상으로 나가고 싶어라고 외치는 신호입니다. 모두가 맞다고 하는 길에서 벗어났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축하받아야 할 일일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은 이제야 비로소 타인의 생각이 아닌 여러분 자신의 정신으로 세상을 마주하기 시작했으니까요. 상식의 감옥을 부수고 나온 자리에는 세상이 정해준 나가 아닌 진짜 나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만 실천해 보시겠습니까? 오늘 하루 여러분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중 하나를 의심해 보세요. 왜 그래야만 하지? 정말 모두가 그렇게 할까? 이게 나에게도 맞는 길일까? 이 질문 하나가 여러분을 자유롭게 만들 겁니다. 이 질문 하나가 감옥 문을 여는 열쇠가 될 겁니다. 내일은 더 나아가겠습니다. 해겔 철학의 핵심인 주인과 노예의 변증법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삶의 진짜 주인이 될 수 있는지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도 견뎌내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의 고통은 헛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더 넓은 세계로 나아가는 거인의 발걸음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혹시 오늘 영상이 조금이라도 마음에 와닿았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시겠습니까?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이 채널을 지속할 수 있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댓글로 나눠주세요. 여러분이 깨고 싶은 상식의 감옥은 무엇인가요? 여러분이 의심하고 싶은 당연함은 무엇인가요? 여러분만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봅시다. 혼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함께 이 감옥을 부수고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용기 있는 한 걸음이 누군가에게는 큰 힘이 될 겁니다. 다음 편에서 또 만나요. 구독과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과 함께 이 여정을 계속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용기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자유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이 진짜 나를 만나기를 응원합니다.